한국 현무 -6. 사거리 속였다. 중국. 뒤늦은 항의. 탄두 중량 9톤. 사거리에 중국 전역 포함되자 격렬한 항해 극비리 개발 성공할 현무 -6 기술력 형태. 10월 1일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첫 선을 보인 강력한 중량 36톤의 현무 -5.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북한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무 -5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군사기술 능력을 다루는 전문 웹사이트 벌게리엄 밀러테리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한국의 야심찬 최첨단 미사일은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한국의 무기고에 추가된 최신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아울러 WB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 -5가 북 억제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중량 36톤에 달하는 현무 -5 미사일은 8에서 9톤에 달하는 강력한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괴물 로켓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약 3,000에서 5,000km의 인상적인 사거리를 자랑하며 한국의 중추적인 장거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특히 기술적으로 현무 -5는 GPS 보정 기능이 강화된 첨단 관성항법 시스템 INS를 갖추고 있으며 이 조합은 장거리에서도 정확한 정확도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편차로 지하 벙커 및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사일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궤적을 조정하는 풍압 및 기압 센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비행 제어 센서와 조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설계에는 스텔스 기술이 본체에 통합되어 있어 적 레이더가 추적하기가 더 어려우며 모바일 플랫폼에서 출시됩니다. 모바일 발사 플랫폼을 갖춘 현무 -5는 배치 유연성과 신속한 공격 준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계된 이 플랫폼은 무거운 로켓을 지지하여 운송 중 안정성과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아직도 현무 -5의 기술에 대한 많은 세부사항은 군사기밀로 인해 기밀로 남아있지만 중요한 순간의 작전 효율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많은 현대적 혁신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고의 비교 용어 ICBM 동팽 -31 현무 -5는 한국의 급진적인 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중국의 둥펑 -31 ICBM 미사일과 비교할 수 있는데 사거리가 약 5,000km로 비슷하고 적진을 훨씬 넘어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팽 -31의 글로벌과 달리 현무 -5는 북한과 관련된 지역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중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 간 공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지한다. 신형 현무 -5 미사일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헤이트 시스템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역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무기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사실 현무 -5 시스템을 추구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군 현대화를 위해 약 300조 원, 약 2,55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미사일 시스템 개선과 현무 5와 같은 신기술 개발에 배정되었다.
특히 현무4호와 현무5호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은 약 12억 달러의 달의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적 부담은 한국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높은 비용이 사회적, 경제적 계획에 더 잘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한 기술 우위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의 유지 관리 및 물류 비용을 추가하며 각 미사일 제조 및 운영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배치는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도 압도적인 대응을 약속하며 즉각 보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2. 송기용의 통일토크 김정은의 화장. 책동. 이재명과 조국의 힘 실어주기. 첫째. 남쪽 전국 흔들기다. 여소거야. 진흙탕의 국내 정국. 윤 대통령에 대한 저조한 지지율 속 벼랑에 몰린 이재명과 조국 대표. 번져가는 탄핵 소리를 예의주시한 김정은 방향을 잡았다. 이재명과 조국.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얼 간절히 원하는지 화난 김정은 힘을 빌려주기로 했다. 자신의 적개심. 전쟁 협박. 거친 언사 표출이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정권에 숨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고 딴청을 부린다. 현 한반도의 암울한 현실을 윤 정부 탓으로 비난하는 야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탄핵 소용돌이가 최대한 남쪽에 몰아치도록 전국을 유도하려는 속마음을 평화적 거리두기로 분장하려 한다. 대북 확성기 전면 개방에도 예의 총격 대신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결정적 순간에 도발로 유혈을 초래해 윤 정부의 결정타를 날릴 것이다. 거기로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당화 명분을 채우기 위해 11일 외무성, 12일 김여정과 인민군 총참모부, 13일 국방성이 나서 괴뢰 한국 쓰레기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 비난하고 국경 선부군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하달했다. 둘째. 북미 군축협상 준비다. 미 대선에서 북핵 폐기가 화두이기는커녕 아예 빠진 것을 눈여겨본 김정은이다. 트럼프 후보 안보 노선이 반영된 공화당의 새 정강정책 7월 8일 채택에 2016년 2020년 보였던 북핵 완전 폐기, CVID는 물론이고 아예 북한 문제 언급이 없다. 8월 19일 민주당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새 정강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철통 같은 동맹 방위를 공약했으나 4년 전 있었던 북한 비핵화 장기 목표를 삭제했다. 해리스건 트럼프건 북핵 폐기를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북핵 폐기란 비현실적 목표 대신 실현 가능한 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미 국내 정황이다. 핵 동결을 중심으로 한북미 군축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전쟁과 핵 위협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당연히 한국의 반발일 것이고 미국에게 한국을 설득할 명분을 주기 위해
한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대남 핵무기 사용, 전쟁 위협을 짐짓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종합대학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함한 무력 사용에 만약을 장황히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선제 공격이 아니라 공격받으면 대응한다는 당위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강조할 것은 나의 발언을 세상이 듣겠으면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고 일관하게 군사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의 헌법은 우리 군에 엄격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셋째, 무력 평정 준비 시간을 번다. 유화책으로 탄핵 정국에 기름을 붓고 북미 군축 협상을 유인하면서 핵무력 완성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협력에 목마른 푸틴을 최대한 이용해 ICBM 대기권 재진입, 군사처 보위성, 셀비엄 투발과 핵추진 잠수함 등을 완성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늑대의 심장을 양의 탈로 포장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틀이 멀다 하고 윤 대통령 탄핵 동향을 보도하고 있다. 결정적 순간, 자위적 조처라며 유혈 도발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